개방감이고 뭐고 사실 우리가 그 컨버터블은 관종력으로 타는 차인데 이 관종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려면 컨버터블 중에서도 진짜 비싸고 럭셔리하거나 아니면 좀 진짜 골 때리는 걸 타야 되거든. 근데 비싼 컨버터블은 저는 이번 생에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얘네들 꼽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1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컨버터블을 주제로 그 몇 개 차량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거 2탄은 아닌데 뭐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좀 독특한 컨버터블을 몇 개 골라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차 한 번씩 꼽아본 여러분의 관종력을 만렙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컨버터블 리스트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차의 플랫폼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모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스마트4 카브리오입니다. 벤츠 스마트라고 인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스마트는 어디까지나 다임러 그룹에 속한 독립 브랜드고 그래도 벤츠랑 엮이면서 그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국내에서의 이미지나 그 위상은 되게 좀 있는 편이죠. 참고로 그 스마트 카브리오 말고도 스마트 로드스터라고 똑같이 뚜껑도 이렇게 딱 열리면서 더 희귀한 모델도 있는데 사실 이 차는 이제 국내에 남은 개체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다루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소개하진 않고 바로 이제 스마트4 카브리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4 카브리오는 스파크나 모닝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차의 프로포션과 비슷한데 사실 차를 놓고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짧아요. 특히 후드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스마트가 RR, 그러니까 리어 엔진의 리어 휠 드라이브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포4는 2열 녀석도 있지만 이 포2는 운전석과 조수석 뭐 1열로 끝이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사실 주차하기가 진짜 편해요. 평행 주차하는 라인에 혼자 막 전진이나 후진 주차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차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거의 막 억지로 우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작거든요. 이런 작은 경차가 소프트탑 컨버터블, 심지어 그것도 탑 개폐 방식이 전동으로 열리니까 뭐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국내에는 2세대랑 3세대 모델도 들어왔는데 3세대 모델은 전폭이 1660mm로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한국 경차 규격인 1600mm를 넘겨서 경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차 혜택을 받으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려면 2세대 포2 카브리오를 구입해야 하죠. 탑 오픈은 실내에서 전동 개폐 버튼이 있는데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걸 2단계로 하면 일단 캔버스 루프가 차 후방 쪽으로 접혀서 수납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필러 위에 있는 루프 패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컨버터블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루프 패널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제거를 해서 차량 후방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거 루프 접고 할 때 모양새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역시 그 짧은 전장과 휠 베이스로 인한 주행 안정성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미션이 수동 미션 기반의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 사실 이 미션 방식이 변속 충격도 심한데 내구성도 좀 별로고 관리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푸조에 쓰인 MCP 미션도 이거랑 같은 방식을 쓰는데 어쨌든 푸조가 이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소개한 스마트4 카브리오가 전동 소프트탑을 적용한 경차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차는 뭐다? 그렇죠. 전동 하드탑이 나와야지. 바로 토요타의 경차 브랜드인 다이하츠에서 출시한 코펜입니다. 이 코펜은 경차,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규격에 맞춘 그 엄청나게 협소한 사이즈에 무려 이 전동으로 열리는 하드탑이라는 엄청난 기계적 설계를 꾸겨 넣은 경형 컨버터블입니다. 이 코펜이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이런 타이틀이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양산차 중에서 가장 작은 경형 전동 하드탑 컨버터블로 기네스북에 기록을 올린 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코펜 1세대랑 2세대 모델을 모두 볼 수 있는데 파워트레인은 일본 규격에 맞춘 경차답게 정확히 660cc 3기통 터보를 달고 나왔는데 1세대에서는 4기통 엔진도 썼었고 수출용으로 1.3L 엔진도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3기통 터보 660cc로 보는 게 속 편하죠. 작은 차체지만 어쨌든 스포츠성을 살리기 위해서 엔진이 고회전 세팅이라서 1세대 4기통 모델 같은 경우 RPM 한계치가 거의 1만 RPM이고 레드존도 8500부터라서 회전 영역을 굉장히 팍팍 쓸 수 있어요. 2세대 같은 경우는 한계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9000rpm이라는 되게 높은 한계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경차, 그것도 일본의 극단적인 규격에 맞춘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배기량의 한계도 있고 드럼 방식의 리어 브레이크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전동 하드탑이다 보니까 루프를 개방하면 진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전혀 안 나와요.
보통은 아무리 하드탑 컨버터블이라고 해도 루프를 접어도 트렁크 공간 보면 그 루프 하단에 조그맣게라도 수납 공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코페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동 하드탑 자체가 선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들 있잖아요. 뭐 하드탑 모듈의 내구성이라던가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 엄청나게 깨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일단 차 자체가 너무 예쁘고 뚜껑도 열리고 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퉁치고 넘어가야죠. 아니 플랫폼이 플랫폼인데 좀 바랄 걸 바래야지. 다이하츠 코펜과 뭔가 나란히 경쟁선상에 있는 모델 하면 혼다 S660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국내에 직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경영 오픈탑 스포츠카라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두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S660이나 코펜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나 스타일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S660의 경우에는 수동 개폐 방식의 소프트탑을 적용한 차량이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컨버터블이라는 개방성에 크게 포커싱을 맞춘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드십 엔진의 후륜 구동 방식이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카의 교과서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 컨버터블이 바로 S660이죠. 과거 혼다의 유명했던 경영 스포츠 모델 비트의 후속으로 개발된 이 S660은 출시 전부터 관심도가 엄청났던 차량이다 보니까 예약도 진짜 많이 밀려 있었고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탑을 오픈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다이하츠 코펜처럼 협소한 사이즈에 거의 사람이 몸을 꾸겨 넣다시피 할 정도로 운전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되게 웃긴데, 이게 보면 약간 뭐 카트나 장난감 차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코펜에 비해서 귀엽다는 느낌은 덜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디자인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S660 같은 경우는 코펜처럼 곡선이나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직선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디자인을 많이 썼고, 이 디자인 자체도 혼다 스포츠카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NSX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배기량은 역시 코펜처럼 일본 내수 사양에 맞춘 64마력짜리 660cc 3기통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용 모델로는 135마력 출력의 1.0L 엔진을 단 모델도 있는데 국내에는 직수 모델이 들어왔으니까 660cc 기준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배기량이 이래도 실제 주행 감각은 뭐 스파크나 모닝 같은 1000cc 국내 경차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가장 탄력을 받는 구간도 4,000, 5,000rpm대라서 한층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하는 그런 가속감도 좋고, 특히 작은 차체와 안정적인 무게 배분, 그리고 고사양의 순정 타이어 같은 그런 요소 때문에 코너에서 차를 잡아 돌리는 감각은 정말 웬만한 퍼포먼스 스포츠카 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까지 달려 있어서 그 실내 운전자 입장에서도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확 주죠. 물론 워낙 차체가 작고 소프트탑인데다가 엔진이 바로 좌석 뒤에서 소리를 이게 펑펑 때리다 보니까 실내 소음이나 풍절음, 승차감 같은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 차 타시면서 설마 뭐 그런 것까지 바라고 타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튼 현재 혼다 S660은 2022년에 단종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 가격이 거의 막 우주방어 수준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걸 좀 펀카나 세컨카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리스트에 넣는 게 좀 애매한 차가 나왔습니다. 시트로행의 브랜드였다가 독립 브랜드가 된 DS3 카브리오인데요. 사실 이 차는 엄밀히 따지면 컨버터블은 아니죠. 근데 이 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교묘하게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디젤 컨버터블, 뭐 이런 표현을 섞어서 홍보를 했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럼 그 전에 나온 6세대 골프 컨버터블은 뭐가 되나? 이 DS3 카브리오는 일단 뒤에 카브리오라는 명칭을 붙인 것처럼 실제로 개폐 가능한 전동 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차입니다. 근데 필러 위에 그 루프 패널이 접히거나 하다못해 수동으로라도 탈착이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캔버스 루프를 딱 개방하면 그 모양새가 조금 웃겨요. 컨버터블은 아니고 그냥 일반 승용차의 지붕만 뻥 뚫려 있는 그리고 좀 어중간한 모양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루프를 채용했기 때문에 소위 간지는 좀 안 나도 반대급부로 엄청난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필러랑 루프 패널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카브리오 모델의 경우 DS3의 기본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고, 자연히 그 차체 강성도 일반 컨버터블과 달리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골격이 접히는 게 아니라 지붕에 천만 접히는 거니까 주행 중에도 당연히 오픈 가능하고 그 개폐 가능한 운행 속도 한계치도 거의 시속 120에서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언제 어느 때나 열고 닫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컨버터블만큼의 개방감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파노라마 선루프 정도가 거의 최대치인 일반 차량과는 거의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원한 개방감을 즐기면서 최소한의 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절충의 묘? 그런 게 돋보이는 재미있는 차량이에요. 이 DS3 카브리오의 경우 국내에서는 1.6L 디젤 엔진을 단 모델만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디젤 특성상 덜덜거리는 게 좀 있고
여기에 쓰인 EGS 변속기, 그 변속 충격이랑 특유의 울컥거림이 좀 심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불호가 큰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특유의 루프 개폐 구조 때문에 후방 트렁크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수납하거나 짐 실을 때 불편한 점도 좀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보험료인데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니 이걸 무슨 오픈카랍시고 수입 스포츠카로 분류하는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이 컨버터블도 아닌데, 아니 진짜 이거 보험사들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차의 단점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나라 보험사 진짜 격보고 반성해야 돼. 이건 진짜 엄청난 혼종이죠.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입니다. 아니 세상에 SUV에 컨버터블을 섞을 생각을 하다니.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윌리스 지프 이런 조상님들까지 들먹이면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이보크 컨버터블은 SUV의 프로포션을 하고 있는 컨버터블인 만큼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장점이 뭐냐, 뚜껑 열리는 차는 타보고 싶은데 도로에서 이게 오픈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을 위한 컨버터블인 거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컨버터블 뚜껑을 열면 일단 공도에서 시선을 확 잡아 끌잖아요. 근데 이런 차들이 대부분 차체가 낮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다 쳐다보고 근데 또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보크 컨버터블은 얘는 SUV예요. 일단 운전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 껑충이 높게 있기 때문에 내가 뚜껑을 열어도 뭐 옆에 버스나 대형 트럭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 남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려다볼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시선의 부담감, 관종력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는 특징 아닌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차 자체는 예뻐요. 진짜 예쁘고 SUV 플랫폼이지만 탑을 오픈해 놓은 모습만 봐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랜드로버의 엔트리급 소형차에 이런 컨버터블을 이식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패션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엔진도 2.0L 디젤 엔진에 출력도 200마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신차가가 8천만 원, 가격은 전혀 패션카가 아닌데? SUV라는 플랫폼이 가진 장점, 그러니까 뭐 뛰어난 수납성이나 실내 공간 활용 같은 점도 이보크 컨버터블에서는 이게 좀 소용없는 얘기가 돼요. 컨버터블이 갖는 구조상 필연적인 단점 때문에 수납할 공간이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2열 폴딩 같은 것도 안 되니까 뭐 좀 커다란 짐 하나 제대로 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정말 이보크 컨버터블은 오로지 스타일, 디자인 뭐 이런 요소에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차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가격이라도 저렴했으면 뭔가 좀 제가 실드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뭐 8천만 원짜리 말을 못 하겠네. 오늘은 이렇게 독특한 컨버터블 차량을 몇 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특이한 차량들 많이 있죠.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전 세계 유일의 뭐 썬루프 달린 전동 하드탑 컨버터블인 폭스바겐 이오스 같은 뭐 재밌는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또 생각나는 재미있는 컨버터블 모델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누르시는 김에 좋아요랑 구독도 착착 눌러주시면 정말 좋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